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독립한 자녀분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한창 교육비가 들어가서 눈코 뜰 새 없이 돈이 들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손자녀들의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 노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녀 교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노후 준비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몇몇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중에서 아마 세 번째 게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낭떠러지에서 펼쳐지는 줄다리기 게임. 전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서로가 이 전략을 이기려고 짜고요. 고민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게임에 임했던 모습. 마치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인생의 축소판 같기도 했고 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지만은 참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게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간에도 이런 생존을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줄다리기를 하는 서로의 대상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예를 들어서 한쪽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 쪽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우선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우선인지를 놓고 고민할 겨를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보통 자녀의 교육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뒤로 밀린 나의 노후를 지금의 자녀들이 책임져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의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비 사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자녀한테 좀 알리고 1:1 원칙에 합의를 하세요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죠. 너희는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겠지만은 부모님들은 이제는 보다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의 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인데 이 말을 꺼낸과 동시에 부부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 생활에 대한 필요성도 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현재 우리 집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의 노후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노후를 본인이 책임을 못 지면 자식들이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부모님의 노후도 저렇게 소득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비를 대학교 등록금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죠? 보통. 그런데 가까운 일본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면은 대학 학비를 학생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 마련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너는 대학, 너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울러 여기서 얘기하는 1:1 원칙에 합의해라의 1:1 원칙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교육비가 평균 50만 원 정도가 자녀 한 명에 들어간다면은 부모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월 5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1:1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또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는요. 원칙으로 자녀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소득의 10% 이내로 조정을 하세요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 사립 초등학교나 또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교육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자, 높은 교육비를 현재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더라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소득에 따른 기준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 그러니까 보통 494만 원 정도의 평균 가구 소득에서 9% 정도인 43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구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의 이 사립학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자녀의 곧 성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등식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죠. 사립학교가 곧 성공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정년을 자녀들이 보장받던 시절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평생 현역을 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요. 자녀 교육비는 적어도 5년 전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입니다. 자녀 교육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때가 닥쳐서 지불하는 지출보다는 미리 준비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특목고나 자사고 등록금 준비를 하고요. 또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대학교 등록금 준비를 시작해 보는 거죠. 금융 수입에는 여러분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수입이 커지면서 목돈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여러분 상담한 고객 중에서 자녀들의 용돈을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 현재 모아진 금액 이외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불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좀 키워가신다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는 대학교 들어갈 때 큰 금액이 돼가지고 더 큰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또 남부럽지 않게 교육도 시키고 싶고 잘해주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과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속담처럼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나의 노후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신다면 생존 게임이 아니라 즉 누군 죽고 누군 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부모와 그리고 자식이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